예,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나 우리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죠. 엔비디아의 아성인지 흔들리는 것인가, 구글의 도전, GPU에 도전하는 TPU는 뭔가, 국내 반도체에 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인가, 좀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많은데요. 글로벌 AI 칩 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 전략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시고 오늘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T 쪽은 공부할 게 뭐 계속 많아요, 그죠? 저도 늘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정유 이러면 그 정제마진 이런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IT는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당장은 이제 구글이 TPU라는 거를 개발하고, 구글이나 오픈AI는 또 ASIC 계열의 주문형 반도체를 하는데요. 이게 기존의 엔비디아가 하는 GPU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AI를 구성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종류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면 뭐 엔비디아의 GPU가 하나 있고요. 엔비디아의 GPU보다 사실은 먼저 AI 칩으로 시도를 했던 것들은 이제 CPU고, CPU.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NPU 계열이라고 해서 뉴러모픽 반도체가 있거든요. 지금 구글의 TPU가 NPU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구글에서 발표한 이제 작년에 이미 이거 출시를 한 제품이거든요, TPU가. 그때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NPU만으로 구성을 하진 않았고요. NPU와 GPU, CPU 세 가지 칩을 모두 다 믹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의 원하는 이제 추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근데 그 비율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GPU와 CPU가 2대1의 비율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글의 TPU 같은 곳에 NPU와 GPU와 CPU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서 구성을,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는 그곳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제 NPU가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까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여전히 그 칩셋에도 GPU는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영업비밀이겠죠. 재료를 몇 대 몇으로 섞는가는 이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해가 훨씬 쉽네요. CPU는 기존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어떤 그 장치였었고요. 두뇌 역할하는 그게 이제 GPU로 발전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NPU도 저희가 들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NPU 계열에서 여러 개를 조합하면서 자기들에 맞는 좌우지간 효율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서 GPU를 사다 쓰는 것보다는 자기들 필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이런 로직인가요? 이게 사실은 NPU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완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NPU가 아마도 제대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GPU 없이 NPU만으로 아마 전체 프로세서를 구동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GPU와 CPU를 다 섞어 쓴다는 얘기는 NPU가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 버전의 퍼포먼스까지만 개발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GPU는 일단은 그 자체가 두뇌 회로가 아니다 보니까 자체만으로는 구성을 할 수 없다. CPU가 섞어야 되는 CPU가 무조건 있어야 돼. CPU가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GPU는 이제 계산기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NPU는 사실은 제대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GPU나 CPU 없이 혼자만으로도 모든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NPU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NPU 개발은 교수님들 가끔 만나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그걸 먼저 쓰고 있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쓴다는 얘기인 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TPU, 즉 NPU 쪽은 개발의 여지가 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TPU라는 거에 우리가 단어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거나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네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경쟁하고 시험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2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될 것 같은데, 그 투자의 대부분 수혜가 엔비디아였잖아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 칩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서 갖고 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근데 여지까지 엔비디아 칩 각광을 받았던 것은 AI 칩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단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하기에는 엔비디아 칩의 그 고성능,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학습용 센터는 구축이 끝났고 이제는 정말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학습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죠. 학습한 거로 알고리즘을 짜서 뭔가 추론할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추론 단계로 가니까 굳이 엔비디아 칩이 필요치 않다.
오히려 더 가볍고 전력 소모도 적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적절하게 그 역량을 발휘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 요즘 NPU가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고 네. 구글 역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대 교수님 모시고 설명 듣는 것처럼 쉽게 쏙쏙 설명해 주셔서 이런 세부적인 것도 우리가 사실 알아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몇 년간 구축해 왔었던 또 이 엔비디아의 아성, 엔비디아의 왕좌는 이제 흔들리는 것인가. 여러 지금 이제 그전에도 도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전이 나오는 거고 또 지난번 방송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저희 만났잖아요. 예.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때 이제 결국은 뭐를 좀 주목하라고 하신 게 몇 개 있었고, 그래도 시장은 좋은 실적에도 우려하고, 뭐, 거물들은 경고를 하고, 엔비디아는 이례적으로 해명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사실은 AI 시장에 실체가 있는 거냐 거품이냐가 사실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예. 엔비디아가 사실은 주가가 힘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AI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AI 시장 자체가 거품이라면 뭐 어쨌든 초기 투자를 이미 해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이제 현재 과거와 같은 그런 놀라운 2년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을 거다. 실적 측면에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는 아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AI 시장은 앞으로도 지금 뭐 훨씬 더 많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3자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드웨어잖아요. 엔비디아 칩이라는 거는. 네. 하드웨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무한정하게 계속 사서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고속도로 가는 거에 비유를 하셨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이 고속도로가 네. 내년이면 3년 차로 접어드니까 네. 3년 정도인데 이 1년의 금액이 굉장히 컸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말이 3년이지 사실상 과거 데이터 센터 추가 한 5년, 6년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지금 쏟아 부어진 거라서 그 정도 금액에 투자가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일단락이 될 때가 되었다. 사이클상. 그런 면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또 사실은 뭐 본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도 네.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불안감들 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뭐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최소한 1년 정도, 1, 2년 동안은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네.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거고 그래서 여전히 좋은 기업이지만 현재 받고 있는 월가에서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그런 면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내년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예측 가능한 거죠. 만약에 정부가 혹은 어떤 광산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 독점이나 정책 독점을 한다면 그걸 깰 수 없지만 경쟁 체제에서는 사실 경쟁자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런 어떤 성장이나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고 이제 알았던 거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요번에 이제 구글이 부각되면서 이 관련된 기업은 브로드컴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마이크론이나 단순 반도체 기업보다 브로드컴이 주목받은 브로드컴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길래 이렇게 같이 오는 건가요? 브로드컴은 사실상 팹리스 기업이고요. 예. 주력은 아직까지는 통신 관련된 유선무선 네. 통신 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이 AI에 각광을 받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확신이 있지는 않은 기업이긴 해요. 예. 그래서 브로드컴이 왜 이렇게 AI의 수혜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주가가 최근에 올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을 좀 찾지 못한 네. 상황이긴 한데 근데 지금 구글에서 자체 설계한 칩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 출렁였던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브로드컴이 자체 개발한 칩이 있다든지 그거에 대한 성능이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직은 없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쪽, 시스템 운영하는 쪽의 기업이잖아요, 브로드컴은.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AI 시장에서 주도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전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몇몇 기업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가장 주가 많이 올랐던 거는 알파벳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뭔가 많이 떨어지고 또 오라클이고. 마이크론, 오라클인데 지금 예. 오라클은 최근에 약간 재정적인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들락날락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오라클이
굉장히 큰 수주를 했다고 해서 40% 주가가 폭등했던 그렇죠. 적이 있는데 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월가의 지적들이 되면서 또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변동이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정답을 아직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나 하면은 그게 정답같이 보이고 그렇죠. 또 누군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러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디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글로벌 큰 손들의 투자들이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씩 갈리잖아요, 투자처들이. 네. 근데 누가 승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아무도 확신은 못 가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몇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야죠. 일방적으로만 가지 않고. 브로드컴이 이전에도 한번 주목받은 게가 있었고, 제가 그때 오신 분한테 브로드컴 뭐 하는 회사 그랬더니 브로드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 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통신칩부터 해서 뭐 여러 개 자우지간 뭐 합종연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계속 불고 있는 AI의 논란들, 엔비디아와 구글 또 다른 기업들의 경쟁 이런 것들이 AI 칩 경쟁 확대는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은 뭐 모르거나 자르거나 싸우거나 어쨌든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금 HBM이 현재로서는 어쨌든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그렇죠. 역할을 예. 해주고 있는데 HBM이 모든 반도체 ASIC 칩에 다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점차 저전력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HBM은 사실상 저전력 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성능은 좋지만 네. 가격도 비싸고 전력 소모도 많은 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론 단계로 갔을 때 GPU 같이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NPU 쪽으로 가는 이유가 전력 소모도 줄이겠다는 것도 굉장히 큰 건데 네. HBM을 그런다 보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ASIC 쪽으로 가면서 NPU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HBM도 그냥 그래픽 DDR 쪽, GDDR 쪽 아니면 LPDDR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변화들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거를 좀 대체하고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지금 뭐 가시적으로 나왔거나 의견이 모아지는 단계는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메모리가 지금 3사 체제로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HBM을 만드는 회사가 결국은 GDDR 만드는 회사이고 LPDDR 만드는 회사여서 그 3사 체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유일한 변수는 이제 중국 기업들인 거고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뭐 5%, 7% 수준이라서 아직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근데 1년쯤 지나면 10%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결국엔 3사 체계인데 HBM이 메인이 되면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물론 가장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HBM 비중이 줄어들고 LPDDR이나 GDDR로 바뀌게 되면 삼성전자 전체 생산 캐파가 크다 보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수혜가 클 수도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하이닉스는 팔면서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아유,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고요.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인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이 궁금하실 테니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먼저 반도체 투탑부터 얘기하면 뭐 사실 엄청난 상승세가 왔고 좀 조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삼전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주식은 흔들릴 때 지금 계속 모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내년을 가져가도 될 국면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단계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투자 섹터에 있는 분하고 만나서 애널리스트하고 내년에 지수가 방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좀 했었는데 이제 비슷한 비유긴 했어요. 그분도. 그래서 올 연말까지의 변동성은 그냥 잔물결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방향성이 잡히는 거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저도 그렇고 그분도 생각하는 게 조정은 있을 것 같다. 내년에 분명히.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았고 그렇게 볼 때 상반기에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맘 편하게라기보다는 아직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몇 달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맘 편히 투자가 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내년주에 조정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조정이라고 한 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10월, 11월에 나온 지금 코스피가 이번에 한 8% 조정받았는데 이런 조정보다는 좀 더 깊은 고리를 조정을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투매에 가까운 정도의 조정을 말하는 거고 그게 아마도 한국에서 시작되기보다는 나스닥에서 먼저 시작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사실은 지금 많이 고평가 영역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래서 아마도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다시 되는 거죠.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의 특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저는 그 시점을 내년 3분기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연 매출 200조 원이 넘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PR 60을 허용받고 있는 이유는 성장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거의 스타트업의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점차 그 매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수준을 제가 최근 5년 실적 분석을 해보니까 AI 출시하기 이전에 그냥 그래픽카드로 먹고 살던 시절과 똑같은 수준까지 내려가 있어요.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 얘기는 이제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나스닥 기술주들의 적정 PR은 25에서 3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PR로 수렴해 가는 시점이 3분기라고 보는 게 3분기 매출 증가율이 아마도 거의 확실히 50%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리밸류에이션이 진행되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받으면 사실상 기술주 AI주들이 묶여서 사실은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AI 버블론이 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주들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시점 몇 %나 조정을 받을까는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마 내년쯤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큰 폭의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 끝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면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편안하게 투자하기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든 간에. 맞습니다. 그렇죠? 편안하지 않은 시장이고 그게 이 주식시장에 이제 속성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겪었잖아요. 이번에 뭐 이 강한장에서도 지수가 5%씩 빠지면서 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걸 봤기 때문에요. 그런 변동성이 있을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분할해서 기업의 특성들이나 뭐 방향성을 보면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의 HBM이 밀려서 자존심을 뭐 상당히 자존심뿐만 아니라 사실 어려웠었는데 실적에서 일단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HBM 쪽은 그럼 내년을 보면 뭐 거의 이제 따라잡는 건가요? 이것도 HBM이 아닌 쪽으로의 그 가능성들을 좀 더 보는 거잖아요. 삼성의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삼성전자 포커스에서 보면은. HBM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좀 낮은 상황이라서 HBM의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삼성전자에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 최종적으로 중국의 H200 판매를 허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전에 H20 모델에 주로 삼성전자 HBM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만약에 중국의 대량 물량이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물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현재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가적인 물량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H200에조차도 삼성전자 물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중국 시장 여부가 일단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HBM을 제외한 다른 D램 랜드 제품들 특히 D램 쪽의 가격 상승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이 좀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면 내년까지는 공급 과잉 우려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그 얘기는 가격이 강세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 매출의 10%가 HBM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나머지 90%는 다른 D램 랜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는 그 제품들인 거죠.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에 그렇게 지금 굉장히 뭐 목을 매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익은 점점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속으로 앉아서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반면에 하이닉스는 HBM 매출을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이미. 그렇죠. 30-40%, 심하면 50%까지도. 그러니까 HBM을 제외한 것에서의 수혜는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는 똑같이 누리겠지만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1분기부터는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하이닉스가 높겠지만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걸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 쪽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혔고 지금 HBM4도 먼저 납품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 판에서는 한 단계 앞서가는 건데
HBM4는 엔비디아 쪽은 또 리비전 이건 뭐 약간 뭐 수정 약간 조율 정정하는 건가 요즘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큰 악재는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은 확인된 건 아니고 예.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측하는 여러 가지 왜 3월 달에 샘플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도 퀄 통과 얘기가 없을까라는 부분. 하이닉스는 3월에 제출했거든요. 네. 마이크론이 5월, 삼성전자 7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추측이 가장 이제 그 중에서 설득력이 있는 건데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경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AMD의 MI450이라는 칩셋이 네.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 소식을 접했고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내년 출시를 세팅했던 것들을 좀 더 성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칩셋에 약간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구성을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메모리도 약간의 마이너 튜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튜닝 작업을 요청을 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도 최종 퀄 통과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추론이고요. 또 하나는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을 50% 올려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HBM4로 가면서 야, 지금 TSMC도 50% 올려달라, 하이닉스도 50% 올려달라 그러면 본인이 남는 게 없어요. 다 가격 올려주고 나면 제조 원가가 네. 올랐고 네. 판가로 50%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더 싼 제품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지금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년에. 그런 상황에서 TSMC한테 뭔가 협박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오히려 본인이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 뭐라도 돌파구를 마련된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까지 같이 통과시켜버리면 동시에 그래서 같이 수주 계약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시기에 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추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줄다리기가 그죠?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다음 이제 소부장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뭐 시장이나 사회 자체가 계속 양극화되니까요. 뭐 거의 뭐 상당 부분에서 양극화가 돼가고 있고요. 뭐 엊그저께 이제 미국의 소비도 K자형으로 돈 많은 사람들 쓰고 없는 분들 못 산다는 것처럼 산업도 마찬가지로 쏠림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와 AI 칩 관련 것들이 일부 기업에만 가고 특별히 또 국내로 보면 소부장 기업들로 온기가 전체적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그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면 낚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국내 그 반도체 빅2가 설비 투자를 할 때 후공정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나 패키지 업체들 쪽에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났고 뭐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이긴 했죠. 근데 내년도 됐을 때 여전히 성장세를 보면은 후공정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 보이긴 하는데 네. 이제 내년에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팹5 공사가 지금 재개되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각 총수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기존의 계획보다 조금씩 더 금액들이 높아져 있고 이제 그런 투자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하면 이제 올해보다는 전공정 쪽도 좀 더 수주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등호를 찍는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단일 칩 자체보다는 칩셋 패키지 쪽을 개선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좀 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이. 그게 후공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 자체가 성장률이 후공정이 높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지만 볼륨 자체가 올해보다는 내년도 전공정 쪽이 올해보다는 좀 더 수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뭐 AI 칩에 대한 얘기부터 국내 기업들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나 뭐 AI 산업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했고요. 말씀하신 매출액 성장률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50을 안 꺾였더라고요. 제 기억은 한 52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AI나 반도체 이걸 보면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포인트를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이제 내년에 아마도 하반기쯤에 한번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그동안만큼의 퍼포먼스 보여주기, 실적 퍼포먼스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질 거다,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글로벌 투자 큰손들이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지금 투자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관심사는 시장의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 만나봐도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누가 그럼 위너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조금씩 이제 의견들이 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볼 때 최근에 가장 많은 표,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요. 당신의 원픽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네. 원픽은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픽을 받은 거는 알파벳이었고요. 워렌 버핏이 찜했던. 그 다음엔 나머지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는 오픈 AI, 뭐 누구는 뭐 아마존, 뭐 오라클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정말 위너가 될지는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쪽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